한 가족은 성묘 자리에서 충격적인 일을 마주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비석과 봉분, 그리고 누군가를 추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 썰렁하게 흙과 풀로 덮인 정체모를 장소가 있습니다. 잡초 사이로는 누군가 두고 간 꽃 한 송이만이 남아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묘가 이렇게 파헤쳐진 모습이고요. 잔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자리에 이제 비석과 화병이 위치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원래 이 묘의 주인이라는 남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듣기로 네. 좀 최근에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 묘가 파헤쳐지고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석 때 알았으니까 10월 달에 4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묘가 파헤쳐졌다고 말하는 민석 씨. 대체 누가 왜 남의 묘를 파헤쳤다는 걸까요? 진짜 말도 안 돼요. 무려 넉 달이 지나서야 아버지 묘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놀란 마음에 공원 측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건 황당한 말뿐이었답니다. 관리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네, 전혀 아무도 4개월 몰랐던 동안 전혀 거네요. 모르고 저기 계셨고. 허가 없이 들어올 수 네. 없잖아요. 근데. 공원에서도 묘가 사라진 걸 몰랐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추석 전날에 방문하셔서 지금 아버님 묘가 안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사원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 전수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챈 공원 측은 조사를 시작했고 이후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인근 묘 주변에서 하나 이제 개장 신고를 하고 개장이 안 된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가해 유가족한테 연락을 드렸죠. 그쪽 가족에서는 아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현장을 방문을 하시는 게 낫겠다. 공원의 다른 자리에 있던 고인을 모시고 있던 이들이 자신의 가족 대신 민석 씨 아버지의 묘를 이장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네, 그들은 왜 엉뚱한 묘를 이장한 걸까요? 아니 묘비가 있을 텐데. 연결을 시도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영락공원 그 인근에서 좀 묘가 잘못 이장된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 그 몇 가지만 여쭤볼 순 없을까요? 아니요, 더 이상 뭐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대답도 들을 순 없었습니다. 다만 왜 그런 착오가 생겼대요? 전날에 그분 유족분들이 어머니 묘에서 제사까지 다 지내시고 신고하시고 그 다음날 개장은 저희 아버지 걸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거리가 좀 헷갈렸다는 떨어져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두 묘의 위치는 너무나 다른데요. 한쪽은 묘역 중앙, 다른 한쪽은 외곽 바로 쪽이죠. 옆도 아니고요. 예. 어떻게 이 위치를 착각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거기에서도 믿기지가 않죠. 예, 근데 거기에서 유족이 4분이나 오셔서 확인을 하셨대요. 개장하실 때. 4개월 정도 지금 본인의 이제 어머님이신지 알고 지금 가족묘로 이제 이쁘게 조성을 해 놓으셨는데 가해 유족도 약간의 충격을 먹으셨어요. 상대 유족 측은 무언가에 홀린 것 같다는 반응이었답니다. 넉 달 동안 다른 유해를 모시고 있었던 상대 유족. 그렇다면 민석 씨 아버지의 유해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럼 지금 아버님은 어디에 모셔두고? 아버님은 집에 지금 저하고 같이 계십니다. 받으셨나 네. 보네요. 예. 다른 묘자리에도 묻혀 있어야 할 아버지의 유해가 집에 있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머님 저 왔습니다. 잘 계셨죠? 그가 아버지라 부르며 인사하는 건 작은 유리병 하나. 알고 보니 넉 달 만에 찾은 아버지의 유해는 이미 화장된 상태였는데요. 원래는 유골이 아니셨군요.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살아생전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항상 화장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어머니께서 이렇게 계속 보존을 하기 위해서 석반으로 하셨는데 네,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황당하고 겨드랑이 쪽 이렇게 화상 자국이 조금 있으셨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마음이 무너진 건 민석 씨뿐이 아닌데요. 이런 가족들 일이 역시 진짜. 상심이 크답니다. 어머니는 그냥 처음부터 우셨어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만 하시고 마냥 우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어머니는 솔직히 안 가셨어요. 마음이 아프시니까 안 가시고 한 번만 가셨거든요.
화장은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데다 넉 달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착각으로 묘를 파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넉 달 동안이나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관리 주체인 공원이 파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넉 달 동안 몰랐던 건 여전히 의아한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저희가 그 이전에 운영 내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2023년에 그 폐지를 하고 전면 재정을 했거든요. 개장 감독 철저해가지고 개장 묘 당일 확인하고 묘 정리 확인하고 그다음에 타임 부묘 침범 여부 확인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돼 있었습니다. 여기 항목이 다 없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2년 전 내규가 개정되면서 직원의 현장 확인 의무가 사라졌고 허가증만 발급해도 문제가 없도록 바뀌었단 겁니다. 분명 중요한 내용처럼 보이는 항목들인데 그게 왜 삭제된 걸까요? 삭제된 이유가 있을까요? 개장이라는 게 이제 4시부터 6시 사이에 개장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입회를 하기는 현재까지는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럼 다른 묘역의 파묘, 이장 절차도 마찬가지일까요? 정확히 파묘회가 나 이거 확인 차원에서 우리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날 묘지 관리를 해요. 왜 그러냐면 틀리고 파묘 사람도 큰일 나니까 그 사람도 꼼꼼해요. 그 전날부터 다 알아요. 미리 전날 다 써놓으니까 파묘가 내리네 그럼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이제 가죠. 파묘 이후에라도 파묘 확인을 정확하고 해봐야죠. 있는가? 번호는 맞나? 직원이 가서 보내요? 보죠. 우리는 확인해요. 직원들 같이 가서 보나요? 아니면 직원은 안 가고 유족들만 가나요? 저희 담당자랑 뭐 업체에서 와서 보죠. 개장할 때부터 다 과정을 보니까 담당자 플러스 뭐 그분들 그다음에 업체가 같이 보니까 전 실수가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방문한 다른 묘역은 하나같이 파묘시 관계자가 입회한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게다가 그중 한 곳은 사건이 발생한 공원과 마찬가지로 광주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관리 체계는 달랐던 걸까요? 운영 기준이 공원마다 다르게 적용된 걸까요? 운영 규정은 이제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 맞고 두 개 다 뭐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여건상 조금 어렵다 싶으면 그날은 못할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의무 규정은 또 아니어서 이제 보통은 뭐 개장 허가를 해주고 뭐 어떻게 그 개장해 나갔는지는 잘 모르고 그랬더라고요. 각 시설이 현장 상황에 따라 체계화된 매뉴얼 없이 운영이 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도 같은 공원에서 직원의 실수로 자연장된 묘가 잘못 이장되기도 했죠. 이딴 사건에 유족의 상처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 제가 볼 땐 이건 인재입니다. 개장 전이나 개장 후에 한 번만 확인을 하셨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요. 내규상 문제 없다는 답변에 유족들은 답답하기만 한데요. 말도 안 되죠. 반복되는 사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 걸까요? 이 항목이 오히려 필요한 항목 같은데. 그래서 다시 넣을 계획입니다. 다시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 절차 같은 것들을 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보충을 하고. 도시공사의 관리를 위탁한 시청 역시 어떨까요? 체벌 방지를 위해서 이제 또 노력을 해야겠고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규정도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원래 삭제가 됐는데 현장 입회를 꼭 하는 걸로 규정에 다시 넣고 저희가 더 현장 점검을 더 확대해서 이런 일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의 입회하에 이장을 진행하고 묘의 표식을 부착하는 등 관리 주체와 감독 기관 모두 보다 엄격한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늦게나마 내놓은 개선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텐데요. 처음에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는 됩니다. 묘가 워낙 많은 묘들이 따다다다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눕게 될 자리이자
남은 가족들에겐 마음으로 남아 그리운 이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이곳에서 같은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가족도 모르게 묘가 파헤쳐지고 화상까지 됐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남의 묘를 팠을 때 처벌이 가능한가를 따져볼 때 가장 큰 쟁점은 고의성의 여부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즉 유족 간의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 이번 사건에서도 실수로 묘를 옮긴 가족들이 잘못 이장한 사실을 안 뒤부터 피해자 측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고 이 손해배상도 어느 정도 진행한 상태인데요. 네. 피해 유족 역시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묘역의 특성상 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